1년 전에 그 판사님이 집행유예를 주셨는데 판사님이 범행이 대담해지셨네요. 안녕하세요, 박주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제도 중에 하나인데 집행유예 제도와 그 취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집행유예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도 들어보셨을까 모르겠네요. 아니잖아, 많이 들어보셨잖아 당신은.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대한 그 제도에 대해서 쉽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집행유예라는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기본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고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징역 1년을 당장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교도소를 당장 가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 2년 기간 동안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결격 사유 없이 2년 동안 무탈히 잘 지내주시기만 하면은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해 그 형을 실제로 살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판사님이 징역 1년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교도소에 들어가는 걸 집행유예 해주겠다는 거죠. 구속된 분이라도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은 당일에 바로 석방돼서 나오세요. 피고인 분도 가족분들도 많이 울고 기뻐하시는 분들을 본 기억이 많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집행유예. 주로 전과가 없거나 비교적 죄가 가볍다거나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반성을 하였거나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가지고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거나 그런 경우에 집행유예가 선고되고는 해요. 각 형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권고 기준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각 범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무리고 그런 것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은 정말 조심히 평안하게 무탈하게 지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그 기간 중에 잘못되면은 형을 다시 사셔야 된단 말이죠. 기뻐하면서 울면서 교도소에서 나오셨는데 다시 들어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다시 들어가실 때는 그래도 뭐 한 2달 동안, 석 달 동안 구속이 되셨다라고 하면 그 석 달 동안은 다시 빼고 1년에서 석 달은 빼고 9달만 갔다 오시면 되긴 하지만 안 들어가시는 게 좋잖아요. 안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잘 나왔잖아. 잘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실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요. 실제로 교도소를 다시 가지 않기 위해서 집행유예는 취소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무서운 집행유예 취소가 무엇인지 또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 건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집행유예 취소라고 하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원의 명령, 그러니까 보호관찰 명령이라든가 가해봉사 명령 그런 것들을 어기는 특정한 사유들이 발생을 하면은 보호관찰관이 참다 연락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집행유예 취소를 하게 되는 거죠. 보통은 보호관찰관이 피고인분과 연락을 해서 연락이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연락이 안 되면은 이러한 사유가 있다라는 걸 차곡차곡 정립을 하시고 요거를 이제 검사한테 보고를 하고 검사가 그럼 이제 결정적으로 신청서를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절차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판사님은 이 사람을 정말 집행유예 취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게 되고 그런 경우에 저라든가 피고인을 불러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취소 사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 또는 중과실, 사실상 고의로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실수로 정말 경과실로 운전사고가 났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접촉사고가 났는데 뭐 괜찮냐 뭐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은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등 법원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또는 지켰더라도 지극하게 불성실하게 임해서 그 정도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불성실하게 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몇 가지 세부적인 사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대체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셔가지고 그 범죄를 저지르는 와중에 보호관찰관의 명령을 위반했던 것까지 같이 여러 사유들이 한꺼번에 청구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답답해하는 실제 사례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절도 사건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오신 분이에요. 상황을 보니까 좀 많이 딱해요. 이분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것도 있었고 사정이 건강도 그렇고 안 좋은 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잘 어필을 해서 날도 추운데 좀 봐달라는 이야기가 뭐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가지고 그게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란 말이에요. 건강도 안 좋고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서류 정리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다행히 먹혔단 말이죠. 판사님이 딱하게 봐주셨어요. 다행히. 판사님께서 잘 봐주셨는데 그분이 집행유예로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다시 또 범죄를 하신 걸로 걸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범죄로 동종 범죄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바로 받고 하셔가지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1년 만에 다시 오시다 보니까 그 판사님한테 또 갔어. 1년 전에 그 판사님이 집행유예를 주셨는데 자고 다시 가니까 판사님이 범행이 대담해지셨네요. 지난번엔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진짜 얼마나 그 판사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피고인 저 기억하죠? 정확하게 1년 전에 그 집행유예를 받았던 그 재판정이었어요. 그 판사님한테 저하고 같이 가서 판사님한테 대판 깨졌죠. 그렇죠. 정말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어떻게 같은 변호사, 같은 판사님한테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그 재판을 일부러 가져가신 게 아니고 배당 받으신 건데, 판사님도 같은 동종 사건으로 오셔가지고 집행유예 취소가 신청이 된 거고,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죄를 저질렀다고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한 거고, 그 정확한 사유는 선행 유지 의무, 착한 일을 하고 살아라 라고 집행유예를 해준 건데, 착한 일을 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취소 사유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신고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시고, 그 외에 주거 이전 미신고, 또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감독, 소환 의무 미이행, 불응, 그런 각종 사유들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취소 사유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검찰은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를 하고, 법원은 판사님이 그 심사를 거쳐가지고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단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취소한다라고 결정을 하면은 어쩔 수 없죠. 꼼짝없이 그 예전에 집행유예가 나왔던 그 판결에 징역 1년이면 징역 1년, 뭐 반년이면 반년, 이거를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실제로 복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집행유예 취소가 되지 않도록 정말 방어를 잘 해야 되고,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특히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나 그쵸. 저도 너무나 많이 놀랐어요. 정말 판사님 동공이 2배로 커졌다니까? 만약에 어쨌든 새로 저지른 범죄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좀 딱한 상황을 또 마저도 말씀을 드리고, 판사님 그 노여워하시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꼭 이렇게까지 집행유예 취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냐. 크게 경고만 한번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끝내면 안 될까요? 라고 그쵸, 싹싹 빌지만, 그쵸, CR이 먹히는 경우도 있는데 안 먹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 입장으로도 너무 좀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었고, 이거 외에도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집행유예 취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판사님이 잘 그래도 인정을 해주셔가지고 좋은 결과로 나온 사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놓지 마세요. 제발. 혹시 사장님도 저희 유튜브 보신다고 들었는데 안 돼요, 사장님. 갑자기 말을 사장님, 술 먹어도 사람 때리지 마시고, 네, 성격 좀 죽이고 사세요, 사장님. 네. 집행유예가 취소가 되면 끝이냐? 그렇죠. 일단은 그 사건은 다시 복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건이잖아요. 그분이 왜 오셨겠어요? 왜 취소가 된다고 하셨겠어요? 새로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 또 다시 별개의 재판이 열리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 새로운 재판은 봐줬는데도 또 사고를 쳤다라는 점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계산을 해서 판사님이 굉장히 노여워하시면서 굉장히 안 좋게 형을 주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는데 알게 됐어. 그래서 신건의 무거운 형과 기존 형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주세요, 사장님들.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래서 반드시 이런 점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재범 방지. 그렇죠? 집행유예의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다시는 사고 치지 마세요. 범죄를 저지르지 마세요. 재판으로 오지 마세요. 경찰서 가지 마세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절대로 범죄에 연루되시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진짜 지나가는 낙엽한테도 시비를 거시지 마시고, 낙엽이 싸우는 것 같으면 피해 가시고. 근데 아무튼
법원이 부과한 의무를 또 성실하게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각종 조건이 붙어요. 사회봉사를 뭐 80시간 해라, 성폭력, 뭐 폭력 방지, 무슨 교육이 있어요. 각종 교육들을 성실하게 이행하시고, 그리고 보호관찰 연락 잘 받으시고, 주거 이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성실하게 집을 기반으로 생활하시고, 외지를 떠돌아다니시면 안 되고, 이사를 가시면 꼭 신고하시고, 시키는 대로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하시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 외에 이런 집행유예 취소 관련해가지고 물어보시는 것들이 한두 개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집행유예 기간이 몇 달 안 남았다. 근데 막판에 내가 작은 실수로 범죄가 되면 어떻게 되냐요. 걱정이 많으신 분이죠. 그렇죠? 작은 실수도 안 하시면 제일 좋죠, 물론. 그런데 설사 기간이 하루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범죄면은 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래도 최대한 그런 점을 부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 365일 중에 364일에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지금, 그리고 이게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라는 점을 설명을 해가지고 만약에 사건화 되면은 그런 점들을 어필해가지고 취소되지 않도록 힘을 써봐야겠죠. 그런 경우에는 법원도 굉장히 사안 경중을 따져 볼 거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야 되는 건 맞죠. 일단 그런 게 사건화가 안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미 사회봉사를 끝냈어요. 괜찮은가요? 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이미 집행유예 취소 신청은 들어온 거고 내가 할 일을 다 한 거잖아요. 나의 할 일은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 신청이 또 들어왔다. 그런 것들은 유리한 사유로 참작이 될 수 있으니까. 사회봉사를 다 했어도 재범을 저질렀으면 그거는 이제 별건이 되니까 사유에 해당되면 취소가 될 수 있죠. 그런 점은 주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집행유예하고 그 취소 제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어요. 말씀드리다 보니 간단하지가 않네. 그렇죠? 집행유예를 받으면 정말 좋아요. 저도 되게 기분 좋고 피고인 분도 기뻐하시고 안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절대 끝이 아니에요. 징역형의 집행유예라고 하는 거는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에 기뻐서 그 집행유예만 보이는데 앞에 징역형이 붙어 있다는 거를 보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거지 당장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해가지고 내가 너무나 기뻐서 다시 경거망동을 하시면은 안 된다. 사장님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무죄는 아니니까. 무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무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답한 거죠. 너무 막 나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계속 사시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장님. 한 번 더 잘못을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 주세요. 우리 구독자 애칭 사장님이에요? 아, 그게 낫지 않나?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네. 사장님들. 오늘은 이렇게 집행유예와 그 취소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재범 위험성, 보호관찰 의무 위반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주셔가지고 사장님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한테 상담을 해주셔도 열심히 성실히 잘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혼날 수는 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사장님들 좋아요, 구독, 댓글 등등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